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은행들에게 예금, 적금 이자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던 정부가 보험사들에게도 저축보험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12월부터 6%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려던 한 회사는 5.9%대 금리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또 다른 회사는 5% 후반의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최근 저축보험 관련 시장 상황을 보면 K사의 연복리 5.8% 저축보험은 출시 불과 2주 만인 11월 25일에 판매 종료되었고, H사의 연복리 5.7%의 저축보험은 출시 불과 3주 정도인 11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저축보험을 통해 각각 약 1조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를 자제하는 시장의 흐름 가운데 연복리 5.95% 확정, 현존 최고금리 저축보험이 막 출시되어 과연 이 상품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축보험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말이 있듯이 가능할 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연복리 5.95% 금리의 저축보험 기준으로 1.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원금 손실 없는 해지환급금. 2. 연복리 5.95%가 사업비 감안하면 실제 금리는 얼마? 3. 은행 상품과 저축보험의 간단한 비교. 4. 일시납 저축보험의 각종 예시. 5. 저축보험 관련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내용 및 실제 세액 예시. 6.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저축보험 납입 금액 예시. 7.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저축보험 납입 금액 예시. 8. 저축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꿀팁. 9. 저축보험의 연금 전환 이슈 정리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의 저축보험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인 연금 재원 마련 목적이고, 종신보험은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 재원 마련이 목적이며,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 목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목적에 따른 상품의 선택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앞다퉈 고금리 저축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자본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자 그 대안으로 고금리 저축보험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불과 3에서 4개월 전만 해도 2% 후반에서 3%대 정도면 높은 경쟁력이 있었는데 8월 말부터 모 회사의 5천억 원 한도의 4.0% 합정금리 상품이 출시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폭발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세와 함께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의 금리 역시 높아지다 보니 과거 저축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이를 해지하고 옮겨가는 경우도 많고 대출이자 부담도 높아져 대출원금 확보를 위한 고객들의 해지까지도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해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17조 7,327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0조 2,827억 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14.4%나 높아진 2조 5,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즉 연말을 앞두고 소모성 비용 등 현금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일시납으로 단기간에 큰 규모의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 금리는 1년 정도 지나면 꺾일 수 있겠지만 저축보험 상품은 5년 동안이나 고금리를 보장해 주어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시장 자금이 몇백억씩 대기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모 회사의 5% 중반대의 저축보험은 상품 출시 후 4분 만에 완판되었는데 여유 자금 있는 개인과 법인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린 결과라고 하며 현재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리스크 없는 제일 좋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저축보험 금리를 올리는 속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해야 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보험회사들이 7%에서 8%대의 고금리, 고정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0년도 이전에는 공시이율이 17%에서 25%까지 엄청 높은 보장성 상품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들에 대한 역마진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여 거둬들이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시이율보다 높아야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자산운용 수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2차 역마진 폭이 커지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2차 역마진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리가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률보다 높아서 이자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9월 기준 생명보험회사 역마진 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은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역마진 리스크는 낮은 편이지만 몇 년 뒤 금리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고금리 부메랑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5%를 넘는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강력한 이유는 짧은 기간에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이 고금리 상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1월 28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력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4.70에서 5.10%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이맘때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 중반대였던 것이 약 1년 동안의 예금 금리가 3.5% 정도 급등한 것입니다. 11월 중순 이후는 은행권의 금리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소폭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당국이 예적금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고 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뜻을 전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금 금리 5%대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은행들에게 예금, 적금 이자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던 정부가 보험사들에게도 저축보험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12월부터 6%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려던 한 회사는 5.9%대 금리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또 다른 회사는 5% 후반의 고금리 저축보험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5.95% 고금리 일시납 저축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고 5년 동안 연복리 5.95% 금리가 확정 보장됩니다. 5년 만기이지만 중간에 자금 활용이 필요하면 가입 후 3개월만 지나서 해지하면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100% 정도가 되어 한 푼도 손해 없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만 중도 인출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고금리로 활용도 가능한데 가입 1개월 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의 70%까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 금액은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스펙을 보면 5년 동안 연복리 5.95% 확정이율 보장되며 65세 여성 기준 만기환급률은 131.2%이고 만기 시까지 보험 유지하면 유지보너스로 납입보험료의 1.8%가 지급되며 저축보험이지만 사망보장의 기능도 있어서 유고 발생하면 기본보험료의 10%에 사망시 적립금을 더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남자는 84세까지, 여자는 87세까지 가능하고 최소 보험료는 1,000만 원이고 최대 3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돈 운용이 한 중도 인출은 해지환급금의 70%까지 인출 가능하며 1년에 12회 인출 가능한데 다만 한 번 중도 인출하면 그 돈을 다시 재추가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25%이지만 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에 따른 금리 전망을 보면 2030년은 1.0%, 2040년은 0.8%로 장기적으로는 저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최대한 긴 기간 동안 고금리가 보증되는 상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은행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은행발 고금리 예금이나 적금은 보통 만기가 6개월 혹은 1년 정도입니다. 이것은 만기 이후 기준금리 변화를 고려해서 상품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금리 은행 상품들에 가입하였다면 1년 만기 이후에 내 적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를테면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상품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1년이면 그 금리가 보장되지 않게 되기에 그 이후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확정 이율 연복리 5.95% 저축보험은 무려 5년 동안을 높은 금리로 적립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재테크 측면에서 정기예금과 저축보험의 단순한 비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금융상품의 가입 목적이 절세인지 또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절세가 목적인 사람에게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는 저축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고 최근 출시되는 고금리 저축보험은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5년 동안 금리 하락 우려가 없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은행 금융상품은 자금 필요시 최대 2회 인출 가능하고 최고 이율은 5.6%이고 1년 만기 상품이며 가입 후 유고 시 특별한 보장은 없습니다. 저축보험은 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 가능하며 합정이율 5.95%가 5년 동안 보장되고 가입 후 유고 시 사망 보장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출시되었던 2%에서 3% 정도 공시이율이 적용되던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금 금리를 따라올 수 없었지만 요즘 출시되는 5% 이상 공시율이 적용되는 저축보험은 실질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5년간 높은 고정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금리 하락 리스크가 없어서 좋습니다. 65세 여자, 5년 만기 일신압,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5.95% 확정금리 저축보험의 해지환금리를 보면 3개월만 지나면 100.5%에 도달하고 1년 시점에는 103.7%, 3년 시점에는 116.8%, 5년 시점에는 131.2%가 됩니다. 즉 3개월만 지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원금 손실 리스크 없이 해지하여 목돈으로 활용 가능하고 고금리가 아깝다면 해지하지 않고 최대 70%까지 중도 인출하여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45세 여자 5년 만기 일신압,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해지환 금률을 정기예금 3.2% 금리일 때와 비교해보면 3년 시점의 저축보험은 116.9%이고 정기예금은 109.9%이며 4년 시점엔 저축보험은 123.7%이고 정기예금은 113.4%이고 5년 시점의 저축보험은 131.4%이고 정기예금은 117.1%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보험의 경쟁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보험은 금리가 높더라도 사업비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축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불이되어 지급됩니다. 실제로 보면 연복리 5.95% 저축보험으로 45세 여성 1억 원을 납입하고 5년 만기 후 수령액이 1억 3,115만 원인데 이 금액은 연복리 5.95%로 굴러간 금액치고는 조금은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만기 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된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이버 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예치금액 1억 원, 예금 기간 5년, 연이자율은 달리 6.23%를 적용하면 5년 이후 수령액은 1억 3,115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실제 적용금리는 달리 6.23% 정도로 꽤나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복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치금액 1억 원, 예금 기간 5년, 연이자율은 복리 5.43%를 적용하면 5년 이후 수령액은 1억 3,111만 원이 되므로 보장성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한 실제 적용금리는 복리 5.43% 정도의 엄청 높은 금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간단히 일신압 저축보험 비교 및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일신압 저축보험과 은행예금의 5년 뒤 수령액 비교와 일신압 저축보험 상호 간 간단한 수령액 비교, 그리고 일신압 저축보험의 납입금액별 만기 지급액 예시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일신압 1억 원 저축보험, 연복리 5.95%, 5년 만기 여자 45세 기준일 때와
1억 원 은행예금. 금리는 연단위 5%이고 1년 만기 후 5년 동안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3년 차에는 저축보험 116.9%이고 은행은 113.24%로 거의 차이가 없고 4년 차에는 저축보험은 123.7%이고 은행은 118.02%이며 5년 차에는 저축보험은 1억 3,136만 원으로 131.4%이고 은행은 1억 2,301만 원으로 123.01%입니다. 보신 것처럼 5.95% 저축보험이 은행의 달리 5% 예금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40세 남자 5년 만기 일시납 1억 원 세전 기준으로 저축보험 상호 간 수령액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연복리 4.5%일 때, 연복리 4.55%일 때, 그리고 연복리 5.95%일 때와 은행예금 달리 5%일 때를 한 장의 장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5년 만기 시점에 대략 8% 정도 이상 수령액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5.95% 일시납 저축보험 65세 여자 5년 만기 세전 기준으로 납입 금액별 만기시 지급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시납 원금이 1천만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11만 원이고 원금이 5천만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557만 원이며 원금이 1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115만 원이고 원금이 3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9,346만 원이며 원금이 5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억 5,576만 원이고 원금이 10억 원이면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3억 1,153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저축보험은 5년간 높은 고정금리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 없어서 좋습니다. 5.7% 저축보험은 5년 만기 상품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원금을 초과하는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 15.4%로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결되고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부과 예시를 잠깐 보면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5년 만기 일시납 기준일 때 원금 5천만 원일 때 만기시 세전 이자 수령액은 1,557만 원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이자소득세율 15.4%로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결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1,557만 원에 세율 15.4%를 곱하면 239만 7,780원이 되어 세후 수령액은 1,317만 2,220원이 됩니다. 이번엔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시를 보면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5년 만기 일시납 소득세율 38.5% 기준일 때 원금 3억 원일 때 만기시 세전 이자 수령액은 9,346만 원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2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율 15.4%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인 7,346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율 15.4%를 곱하면 308만 원이고 초과분인 7,346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38.5% 세율이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은 2,828만 2,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후 수령액은 세전이자 9,346만 원에서 이자소득세 308만 원을 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2,828만 2,100원도 빼고 나면 6,209만 7,900원이 됩니다. 이번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저축보험 납입 금액 예시를 볼 텐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세만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결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저축보험의 일시납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연복리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일시납 6,410만 원 납입 후 5년 만기 수령액은 8,406만 원인데 이자로 수령하는 금액은 1,996만 원이고 이 이자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엔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가입할 경우 저축보험 납입 금액 예시를 보면 한 금융기관의 이자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저축보험의 일시납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연복리 5.95% 저축보험 65세 여자
일시납 3,810만원 납입 후 5년 만기 수령액은 4,996만원이 됩니다. 이자 포함한 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저축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5년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이 아닌 2개의 계약으로 쪼개서 가입하시고 반드시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세요. 65세 여성이 1억원 일시납으로 가입한다면 5년 뒤 이자 수령액은 3,115만원이고 한 개의 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이자가 2천만원이 초과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계약으로 1억원을 가입하던 2개의 계약으로 나눠서 가입하던 수령하는 이자 총액은 동일합니다. 만약 2개의 계약으로 5천만원씩 나눠서 가입했다면 각각의 계약마다 이자는 1,557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계약은 5년 뒤 12월에 바로 수령하고 나머지 두 번째 계약은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음해 1월 달에 수령하여 과세기간을 분리하는 전략 통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를 넘기고 내년 1월 달에 가입한다면 최장 1년을 기다려야 과세기간 분리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금리 저축보험의 연금 전환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저축보험은 납입 만료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축보험의 고금리가 보증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전환해도 고금리가 그대로 보장되는 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당시에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되어 전환 당시에 최저 보증률과 경험생명표가 적용되어 실익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을 원한다면 최저보증 5%에서 7% 확정, 일시납 즉시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정리하고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5.95% 고금리 일시납 저축보험은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고 5년 동안 연복리 5.95% 금리가 확정 보장됩니다. 5년 만기이지만 중간에 자금 활용이 필요하면 가입 후 3개월만 지나서 해지하면 그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100% 정도가 되어 한 푼도 손해 없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만 중도 인출하고 나머지는 장기간 고금리로 활용도 가능한데 가입 1개월 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의 70%까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5.95% 고금리 일시납 저축보험은 5년 동안 금리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고금리로 운용 가능하고 혹시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 못지않은 유동성 기능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조기 판매 종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검토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